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1월 1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23년도. 야, 이게 어제까지, 어제까지 22년도였는데, 어제까지는 별로, 느낌이 없더니, 하루 자고 나니까, 느낌이 확 오네요. 나이 먹었다는 게. 저도 좀 나이가 돼가지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방송은요, 23년도, 뭐 23년이 아니죠. 저는 뭐 레버리지하고 고퍼스만 투자하니까 당장 내일 아니면 일주일 후 1월 달 이때 어떻게 방향을 잡고 투자해야 될지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방송은 저를 위한 방송이었거든요. 제가 스스로 공부하려고 하는 방송이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한 방송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말도 좀 천천히 하고 좀 디테일 있게 해야 되는데 제가 몇 가지 단점이 있어요. 사람 이름을 못 외워요. 그리고 숫자를 못 외워요. 그래가지고 디테일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제가 방송하고 나서 이렇게 하고 나서 들어도 이제 단어들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사실 뭐 디테일이 중요하진 않죠. 그죠? 아주 간단하게 이제 주식시장을 보는 스타일이라서 그러면 당장 우리가 궁금한 거는 내일 장이 열리는데 10시부터 장이 열리는데 내일 장부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럼 뭐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차트 외국인 수급하고 차트만 보면 된다 그랬죠. 지금 우리 차트를 봐서는 뭐 계속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죠? 바닥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볼 거 없죠.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스닥을 한번 봤더니 이틀 올랐죠. 이틀 그나마 반등을 했는데 의미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5분봉으로 딱 이렇게 보시면 반등 자체는 꿈과 희망을 가진 것 같은데 그죠? 이거 나스닥이 이렇게 상승을 해가지고 지금 금요일 우리 장 끝났을 때 그때 나스닥 기준보다 지금 대략 한 2% 정도 상승한 것 같아요. 그죠? 2% 정도 상승을 했다 그러면 맞나요? 한번 재볼까? 그죠? 2.8%? 2.8% 그렇다 그러면 첫날이 2.8%니까 둘째 날 치면 대략 2.5% 정도 상승했네요. 그러면 우리 장도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상승을 한다 그러면 어떻다? 아우 계속 고퍼스를 사야죠. 그죠? 고퍼스에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제 아이디어가 그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목요일 날 그 비중을 50% 줄인 게 다시 살려고 분명히 뜰 것 같았어요. 느낌상으로는. 아 그러면 이게 왜 안 좋았냐? 첫날은 괜찮았어요. 그죠? 첫날은 괜찮았어요. 떠가지고, 이튿날 만약 다시 이렇게 갔었어야 돼요. 그렇다 그러면, 주돈도 생각을 좀 달리 했겠죠. 막판에 살리는구나. 이 여세가 같이 내년도, 23년도 1월 1일, 1월 2일 날 다시 가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은 월요일 날 또 장이 안 열려요. 그죠? 그걸 몰랐어요. 좀 디테일하게 살펴봤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또 우리 월요일장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해지네요. 빠질 수도 있고, 보합일 수도 있고, 상승 아니면 보합인데, 만약 빠진다 그러면, 근데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메이저가 없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거 올라간 게 메이저가 없는 상태에서 올라간 거예요. 제가 미국 레버리지하고 고퍼스를 투자했는데 미국에는 뭐 SQQ 해가지고 굉장히 뭐 3배짜리, 5배,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뭐 선물이나 옵션 이쪽으로 투자한다 그러면 더 배팅 금액이 세지겠죠. 근데 제가 왜 미국에다가 투자를 안 하느냐? 나스닥이라든지 S&P 500에 왜 투자를 안 하느냐? 정보가 없어요. 그죠? 제가 우리 장에서는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개미들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이런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제가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어떠한 고급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그러면 나스닥이라든지 S&P 500에 투자를 할 텐데 그러지를 못해요. 왜? 여지까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새로 공부해가지고 이 시장에 뛰어들려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패턴도 다르고 밤에 움직여야 되고 선물 옵션은 한번 깨지면 크게 날아가니까 그런 것도 싫고 그래가지고 이 미국에다가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보처럼 우리나라 레버리지하고 고퍼스만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정보가 없어요. 정보가 없어요. 정보가 없으면 뭐가 없다? 투심을 몰라요. 투심.
우리나라에 있으면 제가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을 알잖아요. 그리고 제가 코스피 시장에서 20년 넘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뉴스라든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주식 동아리 같은 데 가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으면 아, 지금 방향이 이렇게 가는구나. 그리고 고급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 강남에 있는 PB들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진짜 부자들은요, 남한테 의지를 잘 안 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아는 정보, 진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정보를 얻어오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그 거시경제 판단하는 뭐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개인적으로 돈 받고 개인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래요. 정보를 알려주고 그러거든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 채권 어디다가 좀 투자하고 싶은데 마땅한 채권 좀 알아봐줘. 이게 끝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은. 지금 주식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은 주식 몇 개 한번 추천해봐. 이게 끝이에요. PB들이 지금 채권 시장이 좋으니까 채권 좀 사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거꾸로 알고 있는 거야. 진짜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은요, 정보를요, 아주 이런 데서 얻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느냐? 이 돈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사는지, 어느 쪽으로 가는지, 어디에다 배팅하는지 이것만 알면 돼요. 근데 이것도 고급 정보에서 잘 나오질 않아. 그래서 곁다리로, 어깨 너머로 들어야 되는 거야. 이런 정보밖에 없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에 그런 정보가 있나요? JP모건이 뭘 샀는지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느 술집에 가고 어느 식당에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 알 수 있나요?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투심을 몰라요, 투심을. 그러면 투자를 못한다. 그죠? 제가, 우리나라에서 레버리지하고 고버스만 주구장창 투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정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미국장에는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투자하기 때문에 눈 가리고, 그죠? 바늘 찾기예요. 그런 투자 확률 가지고 배팅을 하니까 실패가 거듭해서 일어나는 거고. 그죠? 그렇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만 봐서는 뭐 지금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졌어야 되는데 요거는 마지막 날 오버슈팅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올라서 가지고 그 다음에 간다? 에이, 이거는 말도 안 돼요. 미국 월요일 쉬고 화요일 날이면 메이저들 다 복귀하는데 크리스마스 연휴 끝나가지고 그죠? 그때 어떻게 될까요? 그때가 중요한 겁니다. 23년도 첫 거래일에 외국인하고 기관들의 방향이 그 1년의 방향을 정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한 달 방향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23년도에 눈여겨봐야 될 거는 다우존스가 안 떨어진다. 이 다우존스에 30개 종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에 애플도 들어가 있고 코카콜라, 뭐 나이키, 여러분들이 아시는 다 그런 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한 40대, 50대 되신 분들이 익히 과거에도 들었던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기업들은 모두 안 망하는 기업들이다. 그죠? 그 다음에 S&P 500, 그 다음에 나스닥. 나스닥은 솔직히 이 안에 있는 기업들 저는 잘 몰라요. 성장주, 새로 생긴 기업들. 그죠? 근데 상승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죠. 근데 이런 데 섣불리 투자를 못 한다. 그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다우가 들 떨어졌다? 뭔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떨어지면 비슷하게 떨어지고 상승해도 비슷하게 상승해야 되거든요. 나스닥이 그동안에 많이 상승을 해가지고 많이 상승을 했으니까 많이 떨어진다? 이유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내년에 침체가 온다, 경기가 안 좋다, 어떠한 이슈가 붙고 뭔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그러면 떨어질 때 같이 떨어졌어야죠. 그죠? 다우도 여기까지 왔어야 되는 거야. S&P도 여기까지 와야 되고, 그죠? S&P 여기 와 있고, 나스닥은 여기 와 있고, 그죠? S&P는 여기 와 있고, 나스닥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죠? 안 맞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누굴 기준으로 해야 돼? 그냥 S&P 기준으로 가면 됩니다. 반 정도 떨어졌다. 그러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반등해서 올라갈 수도 있다. 둘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미국 장에 대해서는 예단을 안 하는 거예요. 더 떨어질 수 있다, 더 오를 수 있다. 하루하루는 예단을 해도 한 달, 일주일, 내년에 미국 장이 어떻게 될지 지금 얘기하는 전문가들은요,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측이지. 자기 머릿속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굴 죽이려고. 하루 이틀밖에 예측 못해요. 그렇다. 그리고 지금 이 정보라는 거 있잖아요. 정보라는 게 제가 이제 몇 가지를 해놨는데, 제가 이제 주말에 누워있다가, 할 일 없어. 누워있다가 뉴스에서 나온 얘기인데, 뭐 몇 가지 나왔더라고요.
중국 코로나 난리 났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약을 사간다고 난리 났고, 그 다음에 미사일, 북한에서 미사일 막 쏴대요. 그죠? 그리고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확산돼 있어. 중국 못지않게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대요. 그죠? 그리고 외국인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되고, 이 간단한데, 요거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미사일 그렇게 쏴대는데 예전에 지금부터 10년 전만 해도 미사일 이렇게 쏘잖아요. 난리 났어요. 이거 난리 나는 거야. 한 발 쐈다 그러면 주가 코스피 폭락이에요. 그래서 그때 공식이 뭐냐? 갑자기 코스피가 폭락해. 알고 봤더니 미사일을 쐈어. 북한에서. 그렇다 그러면 무조건 매지. 그 다음날 다시 올라가. 이게 공식이었거든요. 그죠? 근데 아니에요. 지금은 미사일을 쐈는지 안 쐈는지도 몰라. 그죠? 그리고 중국이 이제 춘제가 맞나요? 이게 제자가 아이예요? 오이예요? 모르겠네. 디테일하진 않습니다. 춘제가 우리 구정하고 맞물린 게 춘제죠? 중요하지 않아요. 하여튼 우리 구정 때 1월 25일인가요? 1월 말이 구정인데 그때 중국도 구정 연휴를 굉장히 길게 쉬잖아요. 이때 어떻게 해요? 코로나 아주 난리 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확산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지금도 확산되고 있는데 얘네들도 확산되는 거야. 그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1월에는 악재가 산발해 있다. 근데 재밌는 거 이따가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끄지 마세요. 이따가. 1월에는 악재가 막 산발에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전쟁도 나고 하여튼 뭐 주변에 엄청난 악재들이 있는데 제 경험상 내가 알고 있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에요. 미사일 하도 쏴대니까 아이 그런가 보다 끝나잖아. 그죠? 예전 같았으면 난리 났을 텐데 코로나 확산된다 그러는데도 올라가잖아요. 그죠? 알고 있는 거야. 제가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악재는요, 누가 내 뒤통수를 때려야 돼. 뒤통수를, 모르니까 뒤통수를 맞으니까 기분이 되게 나쁘잖아요. 뒤돌아봤어. 근데 누가 때린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 내가 펀치 한번 날렸어요? 그러면 악재는 해소된 거야. 그죠? 복수를 했으니까. 근데 무서운 악재는 누가 내 뒤통수를 때렸어. 근데 뒤돌아봤더니 없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기분은 나빠. 또 갔는데 또 때렸어. 또 뒤로 갔는데 또 없어요. 모르는 때. 우리가 모를 때, 정보가 없을 때, 정보가 없을 때, 이게 엄청난 악재거든요. 그죠? 이게 바로 금융위기, 코로나, 이런 거예요. 금융위기 터진다고 말은 있었는데, 그게 뭔지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50% 폭락이 나온 거고, 코로나 때, 코로나가 이때, 전염병이래. 근데 위험하대. 그때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주가는 막 폭락을 해. 코스피 지수 1500까지 떨어졌잖아요. 그게 바로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알고 나니까 별거 아닌 거야. 시간이 지났더니 다 회복됐어. 금융위기도 다 회복되고. 그죠? 모를 때가 위험한 건데, 그러면 지금은 모르느냐? 알고 있어요. 그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파월, 금리 인상한대. 오케이, 알고 있어.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아.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파월이 뒤통수 한 대 딱 때렸어. 뒤돌아볼 때 파월이야. 이씨 한 대 때렸어. 그래서 주가는 떨어졌다가 상승하고. 그죠? 근데 파월이 또 때려. 파월 너 왜 자꾸 때려? 또 한 대 맞아. 또 올라가는 거야. 그래. 알았어. 이제 안 때릴게. 나도 좀 실수한 것 같아. 근데 파월이 조금 있다가 아니야. 이씨 너 한 대 더 맞아. 또 때린 거야. 그죠? 근데 여기서 반등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쟤 나중에 또 때릴 것 같아. 무서워. 쟤 또라이야. 이상한 놈이야. 미친 놈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파월이 또 때릴 것 같아서 겁나는 거야. 때린 놈이 또 때리니까. 그리고 때린데 또 때리니까 너무 아파. 그죠? 언제 안 때릴래? 우리가 사정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우리의 상황. 그러면 우리가 파월만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서울 게 없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 때리려면 때려라. 차라리 나는 헤드기어를 쓰겠다. 헤드기어 딱 쓰고 있으면 때려도 안 아프잖아. 그러고 있으면 되지. 그죠? 그게 뭐예요? 했지. 그래가지고 미국의 S&P 500 빅스라는 VIX인가? 하여튼 모르겠네. 스펠링이 기억 안 나네. 하여튼 빅스인가? 빅스? 하여튼 빅스 지수라는 게 있어요. 요 지수라는 게 있는데 디테일하진 않아요.
제가 그랬죠. 내가 글씨하고 숫자에 제가 무감각하다고. 아, 알고 싶지도 않고. 이런 빅스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 지수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왜? 위험도가 떨어지는 거야. 왜? 알고 있어. 내가 너한테 대해서 다 해치를 해놨어. 헤드기어 썼어. 때려봐, 때려봐, 때려봐.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악재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야, 코로나 우리가 중국 코로나 있잖아요. 중국 거 코로나 우리가 알고 있어. 한번 겪어봤어. 근데 얘네는 인구가 14억. 아니에요. 조금 지나면 우리가 아는 중국이 아닐걸요. 지금도 막 슬슬 나오잖아요. 그죠? 중국발 악재가 끝나고 코로나 확산이 끝난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되죠. 자, 춘제가 1월 말. 그죠? 그러면 1월 말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2월이겠죠. 2월. 그죠? 코로나 잠복기가 2주. 그죠? 그 다음에 아퍼. 났는데 2주. 그러면 한 달이에요. 그러면 보통 이게 결과가 나오면 3월.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내년 3월부터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1월 달은 작살 난다. 우리는 1월 달에 준비를 해야죠. 14억 인구가 몇 명이 걸리고 몇 명이 죽을지. 그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의료 체계가 제대로 돼 있는지. 그게 이런 걱정거리 하나가 바로 요거 하나예요. 중국에 관한 걱정거리. 지금 주말에 언론에서 그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중국 입국자들 통제해야 된다고. 우리나라에서 통제했더니 어저께 중국이 반발했어요. 그랬더니 미국, 일본을 선두로 해가지고, 아이고.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이거 그림 그려놨던 거 다 사라졌네. 하여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전화가 와가지고. 저는 그러고 편집이 없습니다. 편집할 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발 악재는, 다 까먹었네. 하여튼 중국발 악재는, 우리가 요거를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1월달, 그렇다 그러면 간단히 생각해야죠. 1월. 그죠? 당장 내일부터 1월인, 오늘부터 1월이에요. 1월, 장 어떨 것 같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 1월장 안 좋다. 뉴스만 봐서는 1월장 안 좋잖아요. 그죠? 중국 문제 때문에 안 좋아지는 거예요. 하락 확률이 더 높죠. 그죠? 그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패턴을 놓치니까 말이 끊어지네.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근래 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제가 방송하면서 제 스스로가 주돈 너 까먹지 마. 이거는 항상 해야 되면서 막 방송에서 읊었던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사는지 안 사는지 꼭 봐야 된다. 투심이 어디로 향하는지 꼭 봐야 된다. 왜?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투심은요, 궁중심리예요. 궁중심리이기 때문에 돈 많은 놈이 야, 나는 위로 올라갈래! 그러고 사잖아요. 외인이죠.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놈들은 외인. 이 외인이 빨간 머리, 노랑 머리, 하얀 머리, 검은 머리까지 있을 수 있는데 이놈들이 갑자기 2천억, 3천억씩 마구 사들이면서 땡겨 올린다 그러면 얘네들이 깃발 들고 돌격 앞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외인들을 따라서 개미들이 쭉쭉쭉 따라가겠죠. 이게 바로 투심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사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는지 안 올리는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외국인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1월 장만 봐서 아니면 앞으로 장을 봐가지고 외국인들의 패턴이 어떻게 될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좀 준비한 게 있는데 바로 요겁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제가 요거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단기적으로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이제 우리가 대처해야 될 그러니까 했지 항상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주도는 레버리지 아니면 곧버스 롱 아니면 숏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 둘 중에 하나만 투자하기 때문에 요것만 선택하면 돼요.
쉽게 해가지고 홀짝하고 똑같죠. 홀짝. 아주 쉽죠.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들죠. 확률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지금 내가 고퍼스에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해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디서 내가 주의를 해야 되느냐. 과거에 요게 26일 9월 26일부터 그죠? 이게 9월 26일 거예요. 9월 26일 글씨 잘 안 보이시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10월 26일 10월 26일 요때 사들인 액수가 제가 계산해 봤더니 2.8조 정도 돼요. 디테일하진 않아요. 그냥 사들였다. 생각보다 많이 사들였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거 뭐 2.7인데 2.9인데 뭐 이게 아닌데 그런 거 디테일하지 않아요. 디테일에서 우리는 레버리지하고 고퍼스 투자할 때는요. 디테일에서 좀 멀어져야 돼요. 재무제표 보는 게 아닙니다. 영업이익이 얼마가 났는지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CPI 지표 지수 0.1이 올라간지 떨어진지 이거 보는 거 아니에요. 홀짝입니다. 홀짝. 2.8조를 사들였어요. 요때. 요때만 2.8조를 사들였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목요일 날 오버슈팅 나면서 밑으로 꼬꾸라졌잖아요.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때 외국인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죠? 계속 팔까요?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팔진 않고.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으면 지금 장에 의해서 뉴스에 의해서 투심에 의해서 계속 꼬꾸라져 내려올 거야. 그죠? 그렇다 그러면 자기네들 손해 안 보는 선에서 반등으로 끌어올릴 거예요. 그죠? 어느 선에는 제가 예전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어디선가 반등이 거세게 일어나면 그죠? 어느 라인을 잡고 반등이 거세게 일어나면 여기 2150 그죠? 2150인가요? 2130인가? 2150이 역사적 저점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바로 여기 매집이에요. 매집세. 이 매집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괜히 선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매집세를 뚫고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폭락. 왜? 이게 다 꼬꾸라져 내려오니까. 뭐 연기금이 사든 뭐 이때 뭐 그랬잖아요. 중국 자금이 우리한테 넘어오면서 캐나다 연기금이라든지 무슨 대형 펀드라든지 이런 데서 들어왔다고. 걔네들도 해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그 국민연금 있잖아요. 올해 손실, 22년도 손실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걔네들 손실 난 거 다 까질 않았대. 자기네들 죽을까봐. 손실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표면상으로 나온 손실이 여러분들이 그 국민연금 해가지고 손실 얼마나 났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손실이에요. 거기 곱하기 3하면 된대. 어마어마하게 손실이 난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얘네들 손실 나게끔 그냥 있겠습니까? 같이 덩달아 해야죠. 그리고 이 라인이 깨져가지고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진짜 큰 게 터진 거예요. 엄청나게. 진짜 뒤통수 맞은 거지. 모르는 악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위에까지는 우리가 아는 악재. 뭐 중국발, 우리나라발, 기업, 무슨 침체, 파월 이런 악재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거 깨고 내려가면 우리는 이제는 모르는 악재들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다. 그러면 2.8조가 끝이냐? 아니에요. 좀 더 생각을 해야 돼. 자, 얼마를 팔았는지 몰라요. 얼마를 팔았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게 우리 차트잖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들은 여기 상승할 때도 매도였어요. 마이너스. 여기까지 마이너스. 계속 팔았어. 얼마를 팔았는지 몰라. 제가 요거 얼마 팔았는지 한번 보려고 했더니 예전에는 요거 추적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일일이 엑셀에다가 기입하고 그랬는데 의미가 없더라고요. 장기 투자가 아니니까. 레버리지 고퍼스 하면서 이 장기 투자가 아니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안 했는데 최소한 7월 4일, 요 7월 4일 있죠? 7월 4일까지는 매도였어요. 여기서 쭉 계속 매도. 근데 7월 4일부터 매수가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10조를 사들였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패턴이냐면 오를 때 이걸 크게 해야지. 왜 이게 10조가 가능하냐면 오를 때 많이 사고 내릴 때 조금 팔고 오를 때 많이 사고 내릴 때 조금 팔고 한다 그러면 이 매수가 잡히는 거겠죠. 매도로 잡히는 게 아니라.
그죠? 지금 외국인들은 긁어 모으고 있는 거예요. 뭐 10초 사가지고 주식을 갑자기 뻥 하고 튀운다? 아니죠. 투심이 잡혀야 되잖아요. 뉴스라든지 아니면 심리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이슈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그 투심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외국인들이 그냥 끌어올리지 못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외국인들이 나를 따르라 플러스다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개미들하고 기관들은 막 팔어. 안 돼요. 이 개미하고 기관들 우리 개미들의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자금력이. 이거 끌고 올라와야 돼요. 얘네들이 시작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은 깃발 들고 선도. 그 다음에 그 병사들은 개미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미들을 끌고 올라가려고 그러면 뉴스가 나와야 되죠. 그죠? 뉴스, 정보, 어떠한 정보. 그죠? 이 정보들이 나와가지고 뭐가 생긴다? 투심. 그래서 제가 그렇게 투심 하면서 이 투심이 어떠한 정의도 없어요. 그냥 투심이 좋으면 주가가 올라간다. 투심이 나쁘면 주가가 떨어진다. 투심이라는 거를 빗대가지고 올라갈지 떨어질지 그렇게 말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 거거든요. 10조 샀어요. 조심해야죠. 그죠? 외국인들이 여기 10조 사놨다니까, 이렇게. 7월 달부터. 주가는 계속 빠지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더 뺀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더 사고 싶든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악재? 이거 쏟아 부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서 반등하고 튕겨져 올라가면, 그죠? 이게, 이 위라 그러면 이게 역사적 저점. 2150. 2150 미만으로 떨어지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어떤 전문가는 이 밑에까지 보더라고요. 이 밑에까지. 이 밑에까지 봐가지고, 2000 단위까지 보는 사람도 있어요. 2000 단위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다음 반등은 더 엄청 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기다리는 겁니다. 레버리지하고 곧보스 중에 돈을 많이 버는 거는요, 레버리지입니다. 단기적으로도 레버리지. 레버리지에 투자하면 좀 마음이 놓여요. 곧보스보다는. 곧보스는 살짝 짧죠. 수명이 짧고, 레버리지가 수명이 깁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반등이 올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딘지는 신도 몰라. 신을 알려나? 신이 있다 그러면 알겠죠. 저는 몰라요. 이 세상 살고 있는 인류 아무도 몰라요. 그죠? 어디가 바닥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것만 우리는 조심하자. 그래서 외국인들만 보면 된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지금 많이 매수를 해놨다. 이겁니다. 주도는 항상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투자할 때 복잡하게 투자하시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리죠. 항상은 아니지. 제 이제 저기 그 신조어 같은 건데 수익이 나요. 돈을 벌어야죠. 주식했으면 돈 벌어야지. 주식하는 사람들 뭐 주식이 투기다. 도박이다. 맞아요. 투기고 도박입니다. 그리고 돈놀이 하는 거 맞아요. 왜? 주식판에서 돈을 안 벌면 할 이유가 없어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는 돈을 벌 수도 있는데 사실 돈 버는 것보다는 삶이 중요하잖아요. 내 가족들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어떠한 집을 마련하는 것도 그거는 뭐 돈이 있어야지 하는 거지만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죠? 맛있는 걸 사 먹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주식은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는 중요하지 않죠. 그냥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돈을 벌려고만 해요, 사람들이. 아주 이 주식판에서 아주 살벌한 판, 이 세상에 똑똑한 놈들은 다 이 돈놀이 하려고 들어왔는데 여기서 돈을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멍청한 짓이죠. 근데 어느 누구든지 이 수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항상 손실이 따라와요. 이 주식판에 들어오는 순간 내 예수금, 그죠?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이자라도 붙지. 여기 넣으면 이자, 붙긴 붙죠. CMA 뭐 이런 쪽으로 연동해 놓으면 이자라고 붙는데, 에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그리고 예수금이 돈이 쟁겨버리죠. 둘째, 기회비용이 나가요. 그죠? 기회비용. 만약에 어떤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나 이 주식 사가지고 3년 동안 나는 안 팔어. 해가지고 주식을 샀어요.
근데 그 주식이 하나도 안 올랐어. 3년 동안 하나도 안 올라도 문제인데 오히려 빠졌어. 그러면 또 기간이 더 길어질 거 아닙니까? 기회비용 날라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심리가 황폐해져요. 주가가 빠지면. 올라가면 진짜 뿜뿜인데 어깨 뽕, 없는 돈도 막 생기는 것 같고 세상 다 내 것 같고 그러는데 주가가 빠지면 심리가 황폐해져. 항상 불안하고. 그죠? 안 좋아요. 손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항상 손실을 따라옵니다. 이거 무서워하면 돈을 못 벌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확률이 있다 그러면, 수익 날 확률이 있다 그러면 투자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손실 날 거라 아예 생각하고 수익 볼 것만 생각해가지고 투자를 하니까 주가가 조금만 빠져도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돈이 개별주, 뭐 삼성전자라든지 우량주, 하다못해 우량주 투자도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제 이 멘탈, 제 이 심리 상태로는 개별주 투자를 해가지고 좋을 게 없어요. 그리고 주식을 사서 오래 가져가는 스타일도 아니고 짧게 짧게 끊어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개별주는 짧게 짧게 끊어서 투자한다 그러면 거래 비용만 나오지 남는 게 없어요. 근데 레버리지하고 고버스는 짧게 투자하는데도 돈이 돼. 거래 비용도 없어. 뭐 이번에 세금 맞을 뻔했는데 세금도 안 맞아. 아주 좋다. 그래서 레버리지 고버스 찬양론자다. 그리고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 같은 장이었다 보면 고버스 유튜버들이 고버스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어저께 검색을 해봤더니 아이고 이 고버스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 그만큼 이제 그 많이 떠나신 거지. 그죠? 많이 떠나신 것 같더라고요. 또 이제 주가가 상승한다 그러면 레버리지보다도 개별주들이 돈을 수익률이 더 좋으니까 그쪽으로 다 빠져나가실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식은 주돈이 생각하는 주식은요. 큰 돈을 버는 큰 돈을 벌어서는 안 돼요. 큰 돈을 벌려고 들어오면 주식에서 돈을 못 법니다. 잔돈, 푼돈을 버는 거예요. 그 푼돈이 모이는 거야. 조금씩 매일매일 플러스 나가지고 조금씩 모여. 그래가지고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이 조금씩 버는 게 왜 무섭냐? 매일매일 조금씩 버는 게 왜 무섭냐? 다들 그냥 주식의 대가들, 이 사람들이 주식 시장에서 전 세계에 없는 금융, 뭐 이자를 준다든지 뭐 그런 거, 그런 데서 없는 게 주식에만 있는 딱 하나, 복리. 네가 벌은 돈에 이자에 쳐서 내가 주는 거는 주식밖에 없다. 복리. 복리 개념을 알면요. 아주 적은 돈들을 모으면 나중에 엄청나게 큰 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복리입니다. 갑자기 이제 그 레버리지하고 고포스에 대한 어떠한 투자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좀 말이 삼천포로 갔네요. 하여튼 이 복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잘 아시잖아요. 그죠? 알고 있으면서도 경험을 못 해본 거죠. 한 번만 경험을 해본다 그러면 이 복리의 위대함에 대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도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복리를 위해서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건 뭐냐? 그죠? 월 단위로 끊는 거예요. 월 단위. 무조건 수익은 월 단위. 수익은 월 단위. 자, 1월에 10%의 수익이 났어요. 2월에 마이너스 1%의 수익이 났어요. 그렇다 그러면 나는 전달에 10%의 수익이 나고 이번 달에 마이너스 1%니까 플러스 9%의 수익이 났으니까 괜찮아 하는 게 아니라 3월 달에는 주식 투자 안 합니다. 왜 마이너스가 1%가 났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어디서 미스가 나고 지금의 투자 방향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숙려 기간을 가져요. 분명히 갖습니다. 고민을 해요. 3월 달에 주가가 폭등을 하던 폭락을 하던 그 기회가 있을 텐데도 안 들어가요. 왜? 2월 달에 실수한 거 3월 달에 실수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죠? 그거를 깨우쳤다. 내가 여기서 실수를 하고 내 심리가, 내 마음이 엄한 데가 있었구나. 라고 한다 그러면 다시 투자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4월 달에 다시 투자하는 거예요. 플러스. 계속 매달 플러스 10%씩 나잖아요. 그죠? 한번 계산해 보세요. 1월부터 12월까지 그냥
매달 10%의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이게 12월 달에 120%의 수익이 날지 아니면 그 이상 120 플러스 알파가 날지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튀어 올라갈 거예요. 이게 복리의 위대함입니다. 아.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깨우친다 그러면 레버리지하고 고퍼스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레버리지하고 고퍼스만 투자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방송하는 것도 사실 제가 이제 계속 복귀하기 위해서 방송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들어주시고, 구독자도 한 370분인가? 360인가? 70, 50인가? 하여튼 구독자도 좀 많이 늘어나고, 댓글도 써주시고, 댓글 쓰신 분들은 돈을 버셨으니까 쓰셨겠죠. 그죠? 개별주에서 돈을 못 버셨다. 아, 주식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겠다. 라고 하신다 그러면요. 저랑 같이 레버리지 고퍼스 투자하세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썸네일로 나 어디에 투자돼 있어 하는 거예요. 그 썸네일만 보더라도 아, 지금 장이 안 좋구나. 아, 진짜 주돈이 죄다 고퍼스만 사냈네? 그러면 나는 개별주는 일단은 멀리 해야겠다. 이거 판단하면 되잖아요. 제 썸네일, 썸네일이 잘 나온 게 있나? 볼까? 오, 341명이군요. 뭐 370명이래. 참나. 그죠? 제가 이제 썸네일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그죠? 제가 12월달 폭락할 때 12월 1일 날, 저는 레버리지인 줄 알았어요. 그래 좀. 레버리지 투자하려고 그렇게. 근데 이때는 비중이 얼마 안 들어갔죠. 그죠? 이때는 비중. 그러니까, 항상 비중을 생각해야 되는 게, 왜 비중을 생각하냐면, 제가 레버리지라 그래서 여기서 제 전 재산을 100%를 다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요날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주동입니다. CPO 포지션이 어떻게 되느냐? 아, 용 나오는 날. 어저께 나스닥 다 팔았더니 프로그램. 어느 정도 사느냐? 찾아보니까. 아이, 80%. 그죠? 80%. 이 80%가 무슨 80%냐면 지금은 100%라 그랬잖아요. 100%로 바꿨는데 이게 600% 중에 80%예요. 제가 총 재산이 총 이제 투자 금액을 통장 6개로 쪼갭니다. 예수금이 1번 통장, 2번 통장, 은행, 3번 통장, 은행, 4번 통장, 은행, 5번 통장, 이렇게 6번 통장 해가지고 통장을 나눠요. 이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금이 100% 들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100% 중에 600% 중에 80%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때가. 나중에 600% 진짜 들어갈 데가 없었어요. 600%는. 지금은 600%다 들어가요. 지금은 50%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그죠? 한 300% 들어가 있는 거죠. 300%.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그죠? 80% 들어간 거 얼마 안 들어갔어요. 그죠? 이렇게 비중을 아유,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그죠? 늘려가다가 안 됐잖아요. 그죠? 늘려가다가 안 됐어. 그러니까 6일날 딱 봤더니, 야,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그래서 고퍼스 들어간 거예요. 이때 고퍼스 얼마 들어갔습니까? 볼까요? 레버리지 110%까지 들어갔었죠? 그죠? 고퍼스 70%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600% 중에 70%. 이 전날 5일까지는 600% 중에 110%만 레버리지에 들어가 있었고, 아니다 싶으면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퍼스 가면서 비중을 점점 늘리고, 아니다 싶으면 비중 줄이고, 그러다가 비중을 한번 확 늘린 적이 있어요. 그게 우리 여기네요. 이날. 미국이 다시 빠졌어요. 미국이 다시 빠졌죠. 그래가지고 어느 한쪽으로도 풀렸습니다. 엄청나게 풀렸죠. 그죠? 확신이 있으면 이거 아니다. 그 전에까지는 비중 조절을 하고 있다가 확신이 있으면요, 이 돈 저 돈 다 끌어와가지고 다 땡겨내는 겁니다. 12월 18일 날 제가 600%를 딱 때려 넣었어요. 지금 장에서는 확신이 서버린 거예요. 제가 눈이 또 전화가 왔네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항상 그 조심해야 될 게 여기서 어느 순간에 치고 나갈 거를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 치고 나갈 거를. 이게 불안했던 거예요. 제가 그랬죠. 여기서 이 외국인들 매수세를 봤더니 여기서 저는 이게 이렇게 되는 줄 알았거든요, 진짜. 근데 이게 아니었어. 아니네. 두 번째, 아니네. 세 번째, 아니네. 야, 이것까지 아니면 지금 뉴스상으로는 연말에다가 외국인들 메이저들 사라졌고, 야, 주식 투자할 거 없어. 오히려 거래량 늘어나면 주가 폭락 해가지고 때려 박았던 거죠. 저는 이렇게 투자합니다. 해지를 해요, 항상 해지를.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 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 또 전화 왔네.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요것만 제가 이제 그 썸네일로 이렇게 달아놓잖아요. 달아놓다가 중간에 대기 이상하다, 또 투자 대기 단타기 때문에 짧게 저도 굉장히 짧게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이날 레버리지 투자했다 그러잖아요. 이날 뭡니까?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레버리지 지금 50% 늘려놨습니다. 그죠? 어제 이 단타가 뭐냐? 이날이야, 이날. 그게 해가지고 이날이야. 이날 단타 친 거예요. 제가 이날 정리했거든요. 이날. 왜 정리했느냐?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날이 재밌는 게 뭐냐면 62평을 봤더니 이날 단타를 쳤네요. 이날. 아닌데? 62평 이걸 해서 그런구나. 잠시만요. 그렇죠. 코스피. 이거 아까 지금 우리가 본 거는 선물이에요, 선물. 지금 권리락 떨어져가지고 이게 안 맞아가지고 너무 괴리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선물로 보고 있었거든요. 이날이에요, 이날. 62평에서 계속 저항받는 거예요. 이거. 근데 여기 고퍼스를 때려놨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날 정리하고 이날 아침에 시초가 형성되는 거 어저께 미국장 형성되는 거 보고 상승하겠다가 이제 단타를 쳤던 거예요, 이날. 이날 단타를 쳤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날 떨어지고 이날 끝. 그죠? 때려 박은 거고. 저는 그렇게 투자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곧버스다 그러면 곧버스에 꾸준히 투자하면 되는데 제 투자 성향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푼돈 벌어가지고 매달 플러스 1%라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10%, 플러스 8, 플러스 5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복리 효과가 나중에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레버리지, 곧버스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은 이 50%가 옛날에 300%예요. 지금 꽤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제 정리하고 이제는 이 정도까지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돈 가지고 지금 어차피 예수금으로 돈이 다 빨려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한번 배팅을 해보고 싶어요. 크게. 왜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이걸로 봐야 되나? 그죠? 이거 나왔네. 외국인들의 10조 매수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1월에는 힘들어요. 1월에는 분명히 힘들 거예요. 왜? 설날 연휴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라든지 확산세가 더 많이 확산이 되고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사람들은 괴로워하고 그리고 이 10조라는 돈을 했는데 얘네들도 뭐 한 놈이 아니잖아요. 여러 놈들이 어떤 놈은 사고 어떤 놈은 팔고 막 그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장이 아주 투심이 가늘어 가지고 그죠? 굉장히 가늘어 가지고 적은 돈, 선물 이런 거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 에이씨 이거 모양이 이상하네. 투심 이런 거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는 장이 지금 같은 장이잖아요. 적은 돈 가지고 요동을 치면 선물이라든지 옵션 가지고 장난치는 애들이 많아지겠죠. 그죠?
어. 저는 선물 옵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쪽으로도 유심히 보는 쪽입니다. 대략. 그래서 1월 달은 힘들다. 그리고 2월 달은 중국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리고 1월 달, 2월 달 중간중간에 지표들이 나오고 파월의 멘트가 나오는데 파월은 계속해가지고 금리 올린다, 협박성 발언을 하고 매파 발언을 할 것 같다. 라고 한다 그러면 오를 가능성이 없어. 근데 주가는 언제부터 오르냐면요. 악재 세상 망했어. 악재가 극에 달했을 때. 아주 얘가 극에 달했을 때 그때 타고 다른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지금 주식시장 떠나고 올해부터 주식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면 예전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술집을 간다든지 담배를 핀다든지 몇몇 사람이 모이면 주식 얘기를 하는데 지금 주식 얘기 하는 사람 없고 요새 주식 어때? 그러면 아유 안 본 지 오래됐어. 야 그거 얼마나 남았는데 그걸 뭐 신경도 안 써. 그냥 나 존버야. 이 얘기로 끝나. 그러면 이 악재를 가지고 이 악재를 먹고 올라가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지표는 후행이에요. 근데 주식은 선행. 근데 우리는 후행 지표를 보고 미래를 보려고 그래. 안 맞죠? 기업 이익, 영업 이익 이거 다 후행 지표예요. 근데 선행을 보려고 그래. 얘는 6개월을 앞서가는데. 그죠? 그래서 어떠한 지표보다는 뉴스를 봐야 되거든요. 뉴스. 파월 연준이 안 좋다 지표가 뭐 CPI 지표 뭐 이런 것들이 안 좋다 뭐 실업자 지표가 안 좋다 주가 빠지라고 하세요. 근데 그거를 자양분으로 해가지고 주가는 상승을 한다. 그거를 제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때는 다 온 것 같고 그때 한번 매기를 타가지고 상승을 잡는다 그러면 제가 지금 그 예수금도 확 늘린 게 뭐냐고면 레버리지 올라타려고요. 상승할 때는요 부담이 없어. 하락할 때는 부담이 있어. 그래서 수익이 크게 안 나거든요. 상승할 때는 부담이 없어. 왜? 아주 그 간단하게 개별주 사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 사잖아. 이거는 상승할 때만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개미들이 상승하는데 염원을 담는다. 그죠? 상승 같이. 그래서 돈은 같이 벌어야 된다. 혼자 벌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절대 못 법니다. 왜 주식할 때 혼자 숨어서 주식하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 참, 제일 돈 못 버는 사람이죠. 주식 고수들은 절대 안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주식 투자해서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자기의 어떠한 그 투자 패턴이라든지 스타일,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어떠한 이슈, 이런 거 얘기하는 게 같이 벌고 싶어서요. 아니면 자기가 또 나쁜 마음을 먹는다 그러면 어떤 회원가입을 유도해가지고 그 돈을 빨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더 나쁘게 얘기한다 그러면 자기가 사놓은 선취매한 주식 끌어올리고 자기는 팔고 도망 나오려는 이런 사람도 있죠. 그래가지고 저는 개별주 추천하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해요. 절대 뭐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절대 다 같이 돈을 벌려고 그런 회원가입이라든지 개별주 추천이라든지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자기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근데 레버리지하고 고퍼스는 거시경제를 논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뭐 제가 지금 경제 좋아요 그러는데 막 코로나 터지고 파월이 금리 인상해가지고 주가 폭락하는데 나 혼자 좋다고 해가지고 하면 뭐해? 빙신짓이지.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정보를 나눠가지고 같이 하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그냥 1월달 지금 주도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주식을 조금 오래 하고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는 나는 여지까지 망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위기의식이 별로 없어요. 크게 망하지 않았어요. 진짜 나는 그 공감하는 게 뭐냐면 주돈이 공감하는 게 뭐냐면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깡통 3번 찼네 4번 찼네 그러는데 그 마음을 이해해요. 왜 그러냐면 IMF 때도 그랬고 금융위기 때 진짜 맞바닥에서 나 가까운 사람도 맞바닥에서 뛰었어요. 진짜 뛰었어. 나중에 알았어 술 먹다가. 근데 그때쯤 되면 그 수상 경찰이라 그러나 한강 경찰 있어요. 보드 타고 다니는 경찰. 이분들이 거기를 아주 예의주시해서 본대요. 그때가 있대. 그래가지고 자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자기 빠지자마자 보드가 왔대요.
그래가지고 끌어냈대. 그래서 자기가 보드 위에서 그랬대. 고맙다고. 아니 죽으려고 뛰어내는 사람이 왜 고맙다고 그러냐고. 난 그런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술도 먹어봤어요. 근데 그 사람 심정을 우리가 조금만 이해한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그 사람 다시 살아났죠. 그죠? 지금은요, 잘 벌어요. 오히려 나는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는데 그 사람이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더라고. 그 사람이 21년도 6월? 지금 그죠. 21년도 6월 달에 집을 다 팔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때 같이 팔았어요. 그분 조언 듣고. 그 사람 조언 듣고. 그러니까 그렇게 오버슈팅 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난 잘 모르니까. 근데 그 사람 설명이 내가 주식을 하고, 거시경제에 관심이 있고, 레버리지 고퍼스를 투자하고, 그잖아요.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딱 맞아.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딱 맞는 거예요. 오버슈팅 났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집 하고 있는데, 부동산이 상단까지 왔어. 다들 미쳐가지고 매수. 오버슈팅 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르질 않아. 거래가 엄청 터지는데, 주가가 움직이질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이상 올라가기 힘들죠. 이거 올라가려고 하면 이 거래량의 몇 배가 또 터져야 되거든. 거래량이 더 터져야 되는데, 아니, 세상에 돈이라는 게 무한정 있는 건 아니잖아요. 딱 정해져 있거든요. 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보신다 그러면 M2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잘 몰라요. 저는 뭔지. 하여튼 뭐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돈들이 시중에 풀려가지고 막 유동된다 그러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 딱 정해져 있더만요. 그러면 그 돈이 더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러면 여기가 끝이야. 내가 생각해도. 그래서 저도 같이 팔았습니다. 팔고 나서 더 올랐어. 아깝지 않더라고요. 왜? 내가 생각해도 빠질 것 같았어. 많이 빠졌어요. 왜 지금 내가 판 거에 지금 반토막 났더라고. 집이. 그렇다. 그런 사람하고도 술을 먹어보면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주도는요, 한강다리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여기까지. 그냥 남들 살듯이 그렇게 살고, 아직까지도 저는 회사 다닙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어떤 유튜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전업 투자자의 조건. 저는 이제 그 회사를 다니잖아요. 일반 투자. 저는 일반 투자예요. 일반 투자자. 전업 투자자. 코스피 상승률이 100%예요. 100%. 어떤 시점에 코스피 상승률이 100% 됐어. 일반 투자자는 여기서 돈을 벌면 1%에서 100%면 일반 투자자. 오케이, 성공한 거예요. 코스피 상승률보다. 그죠? 요 상승률 이상으로 한 200% 벌었다? 그러면 약간 여유 있는 회사보다는 투자가 더 자신 있고, 조금 더 이렇게 회사를 여유롭게 돈에 구애받지 않고 댕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정도고, 전업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이 100%보다 5배는 커야 된대요. 500%. 500%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당신은 전업 투자자를 해도 된다. 근데 사람들은 다 얘기 안 해. 이거마저 안 돼. 대부분. 이렇게 돈 버는 사람이 뭐 1%에서 5%? 이렇게 돈 버는 사람이 0%에서 1%? 이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95%는 다 마이너스야. 이게 100%인데 조금 지나면 이게 꼬꾸라질 거 아닙니까? 그죠? 한 10%만, 마이너스 10%만 떨어졌어. 그러면 상승률이 여기 90%야. 근데 여기 다 마이너스예요. 이 사람들은 적자. 요것만 떨어져 적자. 이게 95%가 돈을 못 버는 거죠. 그죠? 이게 주식판이에요.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주식판. 그래서 주도는 아직까지도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제 연봉 있잖아요. 제 연봉이 별로 그렇게 제 삶의 구애를 안 받아요. 근데 회사를 왜 다니느냐? 회사 안 다니고 집에서 할 게 없어요. 그렇다고 회사가 뭐 힘들게 다니는 것도 아니고, 누구 눈치 보면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런 여유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회사 생활이 더 즐거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돌아가요. 오히려, 회사 다니면서 회사 사람들하고 술을 잘 안 마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는 저녁 때 와가지고 이걸 또 분석을 해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잘 안 마시게 되고,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잘 안 마시고, 마신다 그러면 금요일 저녁, 요때나 좀 마시게 되고, 과음 안 하게 되고,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하나, 저는 그냥 투자자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 나이가 50이 살짝 넘어갔어요. 이제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된 나이인데,
그러면 저는 이제 은퇴를 해야 돼요. 정년 퇴임. 그죠? 정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죠? 61세.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에 퇴임을 해야 돼. 그러면 정년 퇴임해서 뭐 할 거예요? 제 주위에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화이트 칼라가 아니에요. 블루 칼라거든요. 무슨 자동차 회사에 댕깁니다. 정년 퇴임을 해가지고 제 주위에 많은 분들이 또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여기서 막 한 500만 원 받던 분들이 정년 퇴임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데, 이때보다 더 힘든 일을 하면서 250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없어서 뭐 일을 못해. 더 하고 싶어.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20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주식시장은 내가 죽어도 망하지 않는다. 주식은 내가 정년 퇴임 이후에도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창구다. 그러면 지금부터 나는 정년을 준비하는 거다.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러지 않으려고 그러면 망하면 안 된다. 정년을 준비한다 그래. 정년 때 내가 돈을 벌려고 하면 지금 망하면 안 된다. 그래서 했지 단타 짧게 매달 수익 이거를 하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하고, 만약에 내가 그달 마이너스 실적이 났다 그러면 주식 투자를 멈추고 고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렇게 몇 년 달려왔더니 이게 이제 슬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가 2014년도인가 레버리지 고퍼스가 생겨났을 거예요. 그리고 인버스 펀드가 나온 게 14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그전에는 인덱스 펀드, 코덱스 200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때 그 ETF가 그렇게 활성화된 게 2014년도가 13년도가 14년도에 활성화됐지, 그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다 개별주. 저는 레버리지 고퍼스 나오기 전에는 솔직히 돈을 그렇게 잘 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 나오고 나서 돈을 잘 벌었지. 어땠냐면 레버리지나 인버스로 돈 벌고 개별주에서 까먹는 그런 것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개별주는 절대 안 합니다. 그게 주돈이에요. 오늘 방송은 제가 대본도 없고 편집도 안 하고 그냥 방송해서 그냥 생으로 올리는 그냥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주식만 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얘기는, 자신 있게 하는 얘기는, 주돈도 돈 벌잖아요. 여러분도 돈 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스타일, 여러분들의 패턴을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엉뚱한 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예전에 외국인의 그 매도 있잖아요. 매일매일 외국인들이 얼마 샀다 얼마 팔았다 하는 매수세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10년치를 엑셀로 정리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린 적도 있어요. 한 일주일에 걸쳐가지고. 그거를 엑셀로 그래프를 딱 그리고 나중에 딱 깨달은 게 뭐냐? 쓸데없는 짓이구나. 하여튼 그런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해보시다 보면 눈이 트입니다. 그리고 예측이 돼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선행. 세상에서 제일 빠른 선행. 그리고 주식판에, 이 투기판에 전 세계에서 똑똑한 애들 다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절대 걔네들 못 이깁니다. 하버드 출신, 아이비리그 출신, 서울대 출신, 고대 출신, 이 주식판에 다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처럼 무식한 사람들이 여기서 돈을 번다고? 돈을 벌게 해준다고?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그죠? 그렇다면 딱 하나죠. 이 똑똑한 놈들이 어디로 가는지만 알면 되잖아요. 서울로 가는지 부산으로 가는지 그것만 알면 뒤쫓아가면 되잖아. 그죠? 그것도 하나의 능력입니다. 주식은 선행이다. 이거 절대 잊지 마시고 아무도 모르는 길을 가는 게 바로 주식판입니다. 오늘 방송 괜찮았는지 모르겠어요. 뭐 할 얘기 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1월달 내일부터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겠죠. 그리고 내일 예측은 모르겠어요. 그냥 상승 아니면 횡보인데 상승했으면 좋겠어요. 좀 상승하는 거 상승한다 그러면 내일 그거 한번 볼까요? 내일 저기 선물 쪽으로 해서 제가 이제 지금 요 선물 쪽을 보잖아요. 선물 쪽을 보는 이유가 이제 그 계류율이 조금 생겨가지고 요걸 보고 있는데 내일 만약에 간단하죠, 그냥 내일 상승한다.
상승한다. 얼마나 상승할까요?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나오기 전에는 힘들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비중 조절을 좀 해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일단은, 내일은 잘 모르겠어요. 내일은 장 봐가지고 외국인들이 만약 사들인다 그러면 비중을 좀 조절하고, 외국인들이 판다 그러면 그냥 내버두고 비중은 더 안 태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루가 쉬잖아요. 그죠? 우리한테도 이틀의 기회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한테 주어지는 이틀의 기회, 월요일하고 화요일의 그 이틀의 기회는요, 과히 좋은 기회가 아니에요. 이거 진짜 외국인들 움직이는 대로, 그리고 제가 그 말씀드렸죠. 외국인들 아직 한 방 남았다고. 선물에서. 그죠? 선물 패대기 칠 때, 제가 그래가지고 그 한 방 남은 거를 아까 제가 잠깐 봤는데, 잠깐만, 근데 이게 뭐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얘네들이 지금 선물로만 봤을 때, 맞나? 선물만? 옵션 만기가 가까워졌으니까 선물만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100만, 1000만, 억, 10억, 43억, 만기 손익이 43억이 이른대요. 291. 그죠? 근데 요게 상방으로 가면 숫자가 줄죠. 그죠? 하다못해 295까지만 가도 114억 손실이 나고. 근데 이게 액수가 여기서 몇 배가 뻥튀기 되나요? 잘 모르겠네. 그러면 밑으로 가면 갈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 선물은 밑으로 가면 수익이 커지는 구조. 그죠? 그렇다 그러면 외부인들이 만약에 월요일 날 사들이면서 선물을 판다 라고 한다 그러면 상승의 여력이 커지는 거고, 외국인들은 가만히 있는다 근데 선물을 사들인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폭탄을 재우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제가 이 선물하고 현물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거 보세요. 개미들은 지금보다 밑으로 빠지면 빠질수록 손실 나는 구간이죠. 빠지면 빠질수록 마이너스 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밑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단기적으로. 게다가 다음 주 되면 모르겠어요. 다다음 주에 옵션 만기인데 지금은 짧게. 근데 큰 것도 모르겠어. 그죠? 큰 것도 이 돈 어떻게 할지. 그죠? 반등 나올 것 같은데. 반등. 여기서도 반등인 것 같았고, 여기서도 반등인 것 같았고. 나는 이거 타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이거 진짜 세다 생각했는데 아니었더라고요. 그렇다. 그리고 조금 차트상으로 봐서는 뭐 오버슈팅 난 것도 없고요. 그냥 오늘 이날 하루만 오버슈팅이 났지. 이날 하루 한번 볼까요?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냥 장난질. 그죠? 힘도 없어. 뭐 이렇게라도 이렇게 빠지든지. 그죠? 아니면 미국처럼 꼬리라도 올려주든지. 그런 것도 없어요. 이거 그냥 그랬다. 아이고, 방송이 길었네요. 오늘 방송 꽤 오래 했죠? 그죠? 아이고, 1시간 했네요. 지금까지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하고, 제가 댓글에다가 답을 안 하는 이유는요, 뭐, 그냥 잘 몰라요. 여러분들하고 똑같다는 거. 잘 모르는데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투자했다 그 얘기만 할 수 있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한테 나 따라서 투자하세요, 이렇게 투자하세요 얘기할 수준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그냥 한 마리의 개미일 뿐이다. 그래서 댓글 달기가 무섭다. 하여튼 댓글 다셔가지고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 돈 버셨으니까 땡큐. 돈 벌면 장대.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